네, 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아저씨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과 봄, 햇빛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 오늘 준비한 속담은 젠더 문제도 있고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봄볕은 며느리를 쬐이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 라는 속담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말씀을 하셨는데 며느리랑 딸을 차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차별하는 얘기지. 여자만 일을 시킨다. 남자도 일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좋은 볕에 내 딸을 일시키고 조금 남은 볕에 며느리를 시킨다고. 좀 문제가 있는 속담이긴 합니다만 조선시대 속담이니까 여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봄볕과 가을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속담에서 왜 봄볕하고 가을볕을 이렇게 차이를 둘까요? 또 봄하고 가을하고 일사량의 차이가 좀 있죠. 3, 4, 5월이 이제 봄이라고 하고, 그리고 9, 10, 11월이 이제 가을이라고 했을 때 태양에서 들어오는 태양 일사량이라고 해요. 에너지 수평면. 태양의 고도가 여기 있어. 여기서 이렇게 태양이 비치는 것하고 태양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태양이 비치는 것하고 어디가 에너지가 더 집중이 될까요? 높을 때. 그렇죠. 네네.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는 태양 고도가 조금 높을 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죠. 봄에 예를 들어 일사량이 가을보다는 평균적으로 많다. 햇빛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봄의 일사량의 차이가 가을보다 많기 때문에 일단 과학적으로는, 또 하나 이것은 이제 의학적인 사실도 있잖아요. 우리가 겨울을 지나서 봄으로 왔는데 겨울에 햇빛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배겨나기 힘들잖아. 그런데 이제 가을은 여름이라고 하는 그 땡볕을 지나고 적응성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일사량도 많고요. 두 번째, 피부에 적응성 문제가 있어서 봄볕이 더 안 좋다라고 과학적으로 맞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가 뭐였었죠? 전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복사. 마지막으로 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오려면 전도가 되겠어요? 대류가 되겠어요? 대류가 되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공기가 있나요? 없죠. 그렇다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열선이 깔려 있나요? 없죠. 복사 방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파장의 형태로 해서 지구에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복사 과정이라고 해요.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로 도달하는 과정을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양의 복사 에너지는 이걸 쭉 해서 파장이라고 합시다. 파장을 우리가 마이크로메타라고 일단 마이크로메타 단위로 놓고 보고요. 여기 에너지라고 합시다. 태양 복사는 0.1에서 한 2.5 마이크로메타 정도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영역 0.4에서 0.7 정도 되는 이 영역을 우리가 가시 영역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영역. 가시 영역 중에서 우리가 무지개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색깔로 표시가 될 수가 있잖아요. 파장이 긴 쪽이 빨간색 쪽이에요. 그 다음에 파장이 작은 쪽이 보라색 쪽이에요. 그러면 빨간색을 한자로 하면 붉을적 자, 그 다음에 보라색은 자색할 때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을 영어로는요, 레드, 자색은 보라색, 퍼플, 바이올릿. 예. 그래서 이 가시광선, 이 빨간색에 이 너머에 있다. 인프라레드. 그 한자로 쓰면 저기에 자색 더 너머가 있으니까 울트라. 울트라 바이올렛. 줄여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UV라고 하는 거야. UV. 그래서 한자로는 자외. 그래서 대부분의 에너지는 가시광선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건 안 보이죠. 여기도 안 보이고. 이 자외선 영역 중에서요, 파장이 조금 긴 거, UV, ABC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찍어. UVA라고 해요. 네? 여기를.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UVB. 그 다음에 조금 더 짧은 파장, UVC. 오케이. 그게 바로 UV 자외선 중에서도 UVA, UVB, UVC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태양 복사의 스펙트럼의 에너지의 분포고,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 44%를 차지하는 것이고, 이게 한 에너지의 한 7%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49% 영역이 이 적외 영역에 포함되는 게, 거기에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5에서 한 30km 정도에서 일어나는 오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존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는데 UV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UVC는 다 오존에 의해서 거의 100% 다 흡수가 돼요. 이거는 거의 100%. UVB는 90 정도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UVA는 한 10 정도 흡수가 돼요. 우리가 저기 카메라, CCTV 같은 거나 이런 거 볼 때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어떤 온도를 가진 모든 물체들은 에너지를 발사를 해요. 지구과학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잘 할 텐데, 예? 한번 읽어봐요, 이걸. 스테판. 예.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에요. 이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뭐냐면 온도를 가진 모든 물체는 모든 물체의 사승에 어떤 상수를 곱해가지고 어떤 상수, 이게 스테판 볼츠만 컨스턴트 상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에너지가 온도의 사승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죠. 태양의 그 겉표면의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랬죠? 한 6,000도쯤 돼, 그렇죠? 6,000도. 6,000도를 어떻게 재겠어요, 이거? 재는 방법은 이걸 역산해서 에너지를 재면 역산해서 재보면 6,000도인 거예요, 이게. 그럼 사람도 체온이 높은 사람이 에너지가 더 그렇죠. 많습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죠. 모든 물체는 사실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도를 알 수가 있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딱 되면 온도가 체온이 딱 나오잖아요. 뭘 발사하나요, 여기서? 총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 이 원리가 뭐게 원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적외선 원리겠죠, 그죠? 그 사람의 전체 놓고 딱 보면 에너지 레벨 가장 높은 영역을 추려가지고 온도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접촉식으로 체온을 잴 수가 있는 거죠. 집안에 갑자기 하나 불이 딱 켜지는 경우에 센서가 있잖아요. 저기에 센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 거기 온도가 25도였는데 35도가 왔네? 켜! 딱 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봄에 햇빛, 그 다음에 가을에 햇빛 다 있는데 다 좋죠. 여러분들 야외 활동하시고 할 때 굉장히 좋은데 좀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기상청에서 자외선 지수라고 하는 걸 발표해요. 그러니까 자외선, 아까 자외선에 해로운 게 뭐라고 그랬죠? UA, UVA, 그 다음에 UVB, UVC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UVA와 UV 토탈량을 가지고요. 자외선이 얼마나 높을 거다, 낮을 거다를 단계별로 매일매일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상청에 들어와서 자외선 지수 보시고, 네, 높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높음 하면 안 나가거나 예. 화장품을 많이 바르거나 화장품을 많이 바르거나, 예. 장시간 동안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차단제를 발라서 하지만 비타민들은 절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타민들을 만드는데 그 지속 시간이 너무 짧아요. 몇 개월밖에 안 가요, 이게. 그러니까 자주 햇빛에 노출이 돼서 비타민 D도 만들고, 그 다음에 30분 이상 여러분이 야외에서 활동할 일이 있다 그러면 차단제도 바르시고 기상청의 그 자외선 지수를 확인해서 생활하시면 좀 더 풍요롭고 피부도 보호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속담에서 시작해서 자외선 차단제로 끝났습니다. 무지개 왜 생기느냐면 무지개 원리는 프리즘, 이렇게 프리즘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즘은 뭐 어떻게 빛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한 번 굴절이 일어나죠. 그렇죠? 굴절이 일어나고 또 한 번 더 굴절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것은 굴절이 많이 되고 이렇게 많이 되고, 어떤 것은 굴절이 더 많이 되고 더 많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여러 가지의 빛이 나눈다. 한자로 뭐라고 하게요? 빛이 나눠지는 것 보고 그대로 빛이 나눠진다. 광분? 광분 했습니다. 분광이라고 해요, 분광. 그래서 스펙트럼이라 해서 이게 나눠지는 이유는 뭐냐면 화장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율이 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빨간색 계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계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 같은 원리로 같은 대기 중에 이제 그 햇빛이 딱 들어가고 뭐가 있는 물방울이 있잖아요. 자, 물방울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여기서 물방울에서 햇빛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번 꺾일 거 아니에요? 꺾여서 다시 또 돌아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꺾여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빨간색, 이것은 보라색. 햇빛이 들어오고 반대쪽에 무지개가 생기는 거죠. 색깔이 쭉 분광돼서 나타나는 게 무지개의 원리죠.